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진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주택 서민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는 청약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정부 발표와 다른 현실, 중도금 40%의 충격. MBN 취재 결과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달리 실제 은행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40%까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진 60%까지 가능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대출 한도가 20% 줄어든 겁니다. 이 차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자금 공백을 의미합니다.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줄어든 만큼 직접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겁니다. 결국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2. 현장에 혼란 규제 지역 됐다더라.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48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용인 수지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청약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실제 계약을 앞두고 있던 예비 청약자들은 자금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호소합니다. 규제받는데 실수요자들 관심은 여전하죠. 청약하려는 분들이 지금 다 물어봐요. 3. 청약의 구조적 문제, 무주택자에겐 더 높은 장벽. 통상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10%, 이후 6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분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중도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해왔다는 점입니다. 이제 대출이 줄어든 만큼 무주택자들은 분양을 받으려면 현금 2천, 3천만 원 이상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 당첨 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수요자 보호 원칙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4. 과거 사례가 말해주는 건 문재인 정부 때의 혼란. 사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 당첨자들이 전세금을 빼 월세로 옮기거나 심지어 연체까지 하면서 혼란을 겪었죠. 부동산 전문가 윤지혜 리서치랩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시장을 이탈하는 겁니다.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이런 규제가 반복될수록 무주택 서민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현금 부자만 유리한 구조가 고착됩니다. 5. 정책의 의도 vs 현실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표면적으로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시장까지 함께 묶이면서 결국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현금이 없으면 청약조차 힘들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괴리가 이어진다면 정책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청약시장. 결국 이번 사태는 정책의 속도가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분양가 상승, 금리 부담,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무주택 서민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면 청약 제도와 대출 규제를 분리해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이 불러온 청약시장 혼란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책이 실제 분양 현장과 건설사들의 사업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경제 분석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시크릿이었습니다.